자, 이제 저는요, 이제 파이참 설치가 다 돼서 우선은 껐다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PPT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사실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실 만한 내용들이긴 한데, 요 클래스 부분. 클래스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접 한 번은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파이참 다운도 다 된 것 같아서, 겸사겸사 좀 설명을 쭉 드리다가,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다가 좀 끊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설명을 끊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트라이 캐치나 요 나머지 부분은 뭐 그닥 실습할 게 없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차트 그리는 거 정도? 뭐 그거 해놓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될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코드 딱 보자마자 이게 머릿속으로 이런 게 그려지진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제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그냥 뭐 C샵 자바 때 했던 그런 코딩 내용도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직접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참을 켜야 하는데요. 재부팅 하시고 나서 재부팅하고 나서 여기 윈도우에다가 파이참 그러니까 pych까지 하면은 이렇게 뜰 거고 누르고 나면은 뭐 대충 이런 게 뜰 겁니다. 다들 여기까지 띄웠나요 혹시? 그래서 뭐 본인은 본 사용자 뭐 계약 약관 읽고 동의했다.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동의해야지 넘어가니까. 계속하고 뭐 데이터 공유는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그다음 임포트 세팅이 있는데, 일단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거를 뭐 임포트 할 거냐 말 거냐 있는데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스킵 임포트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웰컴 투 파이참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조금 바꿀 겁니다. 왜냐면은 이 다크 컨셉을 쓰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밝은 컨셉, 그러니까 라이트 컨셉을 해야지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올 세팅 가서 폰트도 조금 바꿔줄 겁니다. 폰트. 글꼴을 조금 바꿔야 돼요, 저는. 이 글꼴이 지금 보면은 얘가 영어 같은 경우는 제브레인 모노를 쓰는데요. 이 제브레인 모노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 폰트인데 문제는 요게 이제 그 한글이 지원이 안 됩니다. 한글이 지원이 안 돼서 한글 같은 경우는 뭐 D2 코딩을 써도 되고 에스코어 드림을 써도 되고 에스코어 드림을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 엑스트라 볼드 엑스트라 볼드 전부 다 그냥 엑스트라 볼드라고 했어요. 어차피 뭐 한글만 할 거니까 그냥 에스코어 드림 할게요. 디코딩도 상관없긴 한데 그거 전부 다 엑스트라 볼드에 요거 세팅했고 사이즈는 한 20 정도 주겠습니다. 제프레인 모노에 그 제프레인 모노가 한글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얘가 한글이 지원이 안 돼서 어, 한글일 때는 에스코어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에스코어 드림은 그냥 제 개인 취향이고요. 뭐 오픈 소스이긴 하지만 개인 취향이고 그 코딩을 생각한다면 사실 D2 코딩이 제일 좋기는 해요. 음, 오케이 누르고 그다음 프로젝트 가서 뉴 프로젝트 클릭. 그래서 뭐 이름이나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적당히 잡으시면 되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공유 폴더에다가 해놓겠습니다. 여기 DJ리에 뭐 여기 DJ리에 DJ 파이썬의 DJ 챗봇에 스터디 챗봇이랑 참고해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자료 다 넣어놨는데요. 일단 여기 안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 거고요. 마이 파이 이렇게 폴더명 대충 적고 크리에이트 합니다. 요 파이참 같은 경우도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디버깅 툴 등이 다 있습니다. 디버깅 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헬로 월드나 이런 것들 해볼게요. 네, 파이썬 프로젝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뉴에서 파이썬 파일 해서 뭐 헬로 파이 01 합니다. 헬로 파이 01 이렇게 하고 일단 지금 글꼴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한 30 정도로 키울게요. 더 키워야 되나? 이렇게 키우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더 키워볼게요. 40으로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글꼴을 키웠고요. 뭐 변수 A에다가 뭐 헬로 월드 넣어보시고 B에다가는 따옴표 3개에서 이렇게 넣어보시고 뭐 프린트 A, 뭐 프린트 B, 뭐 프린트 A 플러스 B 해서 요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Shift F10이죠. Shift F10. 그래서 헬로 월드 출력했고 안녕 내 이름은 이동준이야 반가워해서 여기 한 줄 띄고 안녕 내 이름은 반가워 이동준 출력도 해보고 헬로 월드랑 요거 다 더해서도 출력해봤습니다. 아, Shift F10번 누르시거나 아니면 우측 상단에 요 화살표 누르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해서 run 해서 헬로 파이 01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근데 현재 파일 실행하고 싶다. 컨트롤 Shift F10 하면 되고요. 그래서 주석은 샵, 샵을 줄여 써요. 한 줄짜리 주석 요거 줄여 쓰고요. 그다음 뭐 조건문 해서 뭐 C는 10, 뭐 D는 50일 때 if 뭐 C가 D보다 뭐 크다라고 하면은 프린트 C가 더 커요. 프린트 별도의 중괄호 없이도 들여쓰기 잘 되면 여러 줄 작성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if문이었다면 C# 자바에서였다면 이게 한 줄 넘어가면은 뭐 중괄호 쳐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중괄호 필요 없다. 파이썬은요. 파이썬은 본문, 반복문 등 중괄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그러니까 객체죠. 때만 중괄호가 필요해요. 네, 그 외에는 중괄호 필요 없습니다. 음. 들여쓰기만 잘하면 돼요. 들여쓰기 똑바로 하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제가 그냥 띄어쓰기 했지만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네 칸씩 들여쓰기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뭐 L if에서 뭐 C랑 D랑 뭐 같으면은 얘네 둘이 같대요. 하고 그다음에 else에서 프린트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모두 됨. 대신에 escape 문자 쓸 때는 좀 주의해 줘야겠죠. escape 문자는 주의할 것.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따옴표 넣고 싶으면 escape 문자가 필요하겠죠. 뭐 그게 싫으면 그냥 그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넣든지. 예, 그럼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뭐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뭐 합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10 하면은 또 이렇게 출력이 또 되고. 그래서 변수 넣고 출력해보고 조건문 해봤고 뭐 반복문 할 수 있어요. 반복문에서 썸에다가 0 넣고 for i in range 뭐
1, 101 해서 썸에다가 i 값 더하고 뭐 1부터 100까지의 합 퍼센트 %d 해서 퍼센트 한 다음에 썸.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1부터 100까지 합인 5050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들여쓰기 똑바로 해줘야 되고요. 들여쓰기 똑바로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파이썬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 참고로 이제 입력하는 건 요거죠. 숫자 입력하는 거. num 해서 뭐 프린트 숫자 입력한 다음에 my num은 int input 이렇게 하면은 정수 입력됩니다. 어, 자, 숫자 이렇게 입력되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 코드 공유 폴더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고 한번 실수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자신이 태어난 달을 입력하여 그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지 출력. 뭐 12, 1, 2, 뭐 겨울, 3부터 5는 봄, 6부터 8은 여름, 그 다음에 9부터 11은 가을.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A부터, 아, AA부터 BB까지의 합을 구하되, 짝수만 더하기. 더해서 출력하기. 그리고 뭐 A, 이제 뭐, 아니면 뭐, CC부터 DD까지의 합을 구하되, 뭐 CC가 DD, 뭐, DD보다 크면 값을 반대로 바꿔서 합 구하기. 이거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세 개죠, 세 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이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미 다 푸신 분들은 굳이 뭐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아니면 나는 이제 뭐 타자가 느려서, 난 또 따라치는 게 힘들다 하셔도, 뭐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음.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되고, 난 따라 할 수 있다. 그만 따라해 보세요. 자, 문제를 여기, 그것을 이제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프린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몇 월에 태어나셨나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겠죠. 끝에 세미콜론은 당연히 붙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month input 요거를 int로 이렇게 감쌉니다. 네, 이렇게 감싸서 만약에 이 month 값이 while로 할까요? while true 이렇게 해서 true. 자, 만약에 이 month가 뭐 0 미만이거나 0 이하이거나 혹은 month가 12를 넘는다. 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컨티뉴를 합니다. 이게 5R이라고 적어주시고요. 5R.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입력했는데 뭐 마이너스 1, 0 이렇게 입력하면은 컨티뉴에서 계속 그냥 무한대로 돈다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그냥 쿨하게 브레이크 합니다. 브레이크해요. 요 프린트를 while 안에다 넣는 게 낫겠다. 프린트를 while 안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몇 월에 태어나셨어요 해서 입력했을 때 음, 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0, 13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다시 몇 월에 태어나셨어요 나오게 하고 뭐 제대로 된 게 나왔어요. 제대로 된 게 나오면은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먼스 값이 12이거나 먼스 값이 1이거나 혹은 먼스 값이 2인 경우에는 겨울이죠. 근데 만약에 뭐 아니에요. 먼스 값이 뭐 3 이상이면서 먼스 값이 5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봄이죠. 봄.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6월부터 뭐 9월까지다. 6, 7, 8이죠. 예. 그럼 여름이죠. 여름. 이게 큰 따옴표 아니면 작은 따옴표 상관이 없어요. 다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딸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이제 12, 그러니까 여기 얘를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위 바깥에 대해서는 이미 체크했고, 그 다음에 1이랑 2랑 12 체크했고, 3, 4, 5 체크했고, 6, 7, 8 체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if 안 적고 else로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여기다 이제 else를 적어서 해도 되고, if에서 9부터 11을 명시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else, 일단 저는 else로 할게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F10에서 실행을 해보면 뭐 몇 월에 태어났냐 했을 때 내가 13월 하면은 13월이나 0월 마이너스 1하면은 다시 물어보고 4월이다. 그러면은 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 OR이나 AND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서 조건문 제가 이제 true, false 주로 이제 true, false만 썼는데 true, false랑 이제 크기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사실 OR이랑 AND는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잘 찾아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AND 하면은 안 되죠. AND 적으면 됩니다. 뭐 리포매터 파일 돼 있는데 요거 약간 띄어쓰기 조금 다시 한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엉뚱한 값을 입력하면은 계속 다시 입력하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예외 처리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cc부터 dd까지 합을 구하되 뭐 cc가 dd보다 크면은 값을 반대로 바꿔서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값을 이제 두 개를 입력해야 돼요. 프린트해서 cc는 그럼 이제 cc는 int에서 input 입력하고 뭐 dd는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dd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c가 혹시 dd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건 말이 되지만 100부터 1까지 합을 구하는 거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물론 뭐 가능은 하지만 가능은 하지만 말이 조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순서를 조금 바꿔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템프에다가 우선 cc를 넣고 cc에 dd를 넣고 dd에다가 템프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cc에는 dd 값이 들어가고 dd에는 cc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cc부터 dd까지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um은 0하고 4에서 i in range에서 cc, dd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sum에다가 i 값을 더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c를 100하고 dd를 1 하게 되면은 100이랑 1 서로 값을 바꿔서 5050 결과적으로 출력이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AA부터 BB까지 합을 구하되 뭐 짝수만 더해서 출력을 하라고 했죠.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뭐 AA는 물어보면 이제 AA에 대해서 input, 뭐 BB는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AA랑 BB 값을 구하고 뭐 여기서도 사실 뭐 값을 뭐 이런 식의 if문을 써주면 뭐 더 좋겠지만 그냥 뭐 정상적으로 입력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짝수만 더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 짝수만 더해서 출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continue 키워드를 쓰는 방법이 있고 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continue랑 브레이크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continue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할게요. 고. 일단 sum에다가 0을 넣어주고 고. I in range AA, BB 플러스 1. 그래서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에 대해서만 sum에다가 i를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sum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AA 1 넣고 BB에다가 10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의 값이 있을 때 짝수만 더해야겠죠? 그래서 2, 4에서 뭐 6. 그래서 6이랑 8에서 이제 뭐 14. 14가 아니죠. 14 안 맞네. 미안해요. 14에다가 10에서 24. 그리고 6에서 30. 네, 그리고 30 맞죠? 그렇게 더해봤습니다. 뭐 사실 이거 C나 자바나 C샵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파이썬 문법에 익숙한지 그거를 조금 테스트해보고 싶었고 직접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파이썬 기초문법 클래스. 이 클래스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좀 같이 해볼게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는 같이 해보고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이거는 굳이 같이 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패스도 그렇고 넘파이 뭐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펜더스는 같이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맷플롯립 한번 같이 해서 그래프 한번 띄워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파이썬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파이썬 프로젝트 부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뷰에서 파이썬 프로젝트 눌러서 헬로우 파이 02. 네, 헬로우 파이 02 이렇게 만들고요. 한번 여기서부터는 다시 따라해 볼게요. 같이. 아까 문제 푸는 거는 뭐 그냥 보셔도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지선님 준비됐어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란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def 언더바 init 셀프 셀프 name은 name 셀프 age는 age 여기 안에다가 매개 변수 n, a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과 나이 값을 갖는 학생 클래스입니다. 얘는 생성자이고요. 여기 name과 age는 학생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n과 a는 생성자에 대입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introduce 자기소개하는 거 넣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셀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프린트. 그래서 뭐 이름, 나이, 그래서 뭐 점, 포맷. 그래서 self.name, self.age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적었으면은 밑에다가 한번 변수 선언해 볼게요. S는 student, 뭐 이동준, 뭐 34. S2는 student A에서 뭐 20, N에서 뭐 주영호. S.introduce, S2.introduce. 컨트롤 쉬프트 F10. 이렇게 해서 뭐 이름 이동준, 나이 34, 이름 주영욱, 나이 20. 이렇게 한번 출력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같은 파일 안에서 클래스 만들고 그 클래스를 바로 활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스턴스 생성한 거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그 자바나 C샵처럼 클래스 파일을 따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임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안 되는 거 있거나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네? 끝에? 여기. 요거 글자는 보시다시피 따라 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자동이에요, 자동. ARGS 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모장 파일로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메모장 파일로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샵으로 적은 거는 주석이기 때문에 따라 적으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메모장으로 보면은. 이게 파이참이 자동 완성이 좀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그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기 싫으면은 설정해서 끄면 돼요. 일단 저는 좀 꺼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수업 진행함에 있어서 꺼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제가 아까 그 기능을 꺼버렸는데, 하여튼 힌트가 이렇게 나오죠. 힌트가 여러분들은 나올 텐데, 저는 그거를 꺼버렸습니다. 쇼 컨텍스트 액션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부 다 꺼버렸습니다. 음,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힌트. 잠시만요. 하여튼 요거
inlay 힌트에서 파라메터 네임즈 체크하면은 힌트가 보이고, 여기서 마우스 대고 저는 그냥 disable 힌트. 그래서 그냥 꺼버렸어요, 힌트를. 이게 따라 보실 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어, 이렇게 했고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힌트를 일단 저는 껐고요. 근데 여러분은 힌트 있는 게 뭐 보시기 편할 거예요. 여기 뭐 inlay 힌트에서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은 편할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체크 해제할게요. 제 그 코드를 여러분이 따라 쳐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뉴에서 파이썬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아, rectangle 할까요? rec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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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클래스 rectangle. rectangle. 사각형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def에서 init 셀프 하고 뭐 width, height, 뭐 z.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사각형이니까. 그냥 2차원 사각형 생각할게요. 그래서 뭐 셀프 점 width 값은 여기 width에 의해서 결정되고 height 값도 이 매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래서 뭐 description 그냥 그 사각형에 대한 묘사죠. 뭐 print 너비는 그렇고 뭐 높이는 이렇다. 그래서 뭐 점 포맷 셀프 점 width 셀프 점 height 뭐 그냥 그 요 사각형의 뭐 생김새를 설명하는 함수 하나 만들고요. 요거 지금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안쪽에. 그 다음에 뭐 get area 얘는 그냥 리턴 할 거예요. 리턴. 그래서 width 곱하기 height 이렇게 그냥 이 사각형의 너비를 이렇게 뭐 리턴하는 거 하나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def에서 get 뭐 abs area 셀프 w, h에서 return w 곱하기 h 이렇게. 그 얘는 이제 이 rectangle이 가지고 있는 width height 가지고 구하는 거고 얘는 그냥 매개 변수 wh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ctangle이라는 함수를 그 뭐야 클래스를 가지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정해봤습니다. 파이썬 자체는 일단은 오버로딩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안 된다고 보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파이썬은 타입이 없기 때문에 오버로딩을 정의할 수가 없죠. 근데 찾아보면은 뭐 된다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런 문법적인 엄밀한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기능 그냥 그거 위주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아, 참고로 이 rectangle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이 rectangle이라는 이 클래스만 넣을 수도 있는데 이 클래스랑 전혀 관련 없는 메서드도 하나 넣을 수 있어요. 뭐 hello world 하나 넣어볼게요. 네, 프린트 해서 안녕 이거라고 닫고 이렇게 앞에 F 붙여가지고 포맷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F 붙여가지고 여기 중괄호에다가 요 값을 또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얘는 뭐 이제 rectangle이랑 관련은 없는데 rectangle.py 파일에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hello world라는 그 함수 자체는 이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파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rectangle.py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갖다 쓸 수는 있어요. 어때요? 여기까지 다들 잘 적으셨나요? 혹시 못 적었다면은 rectangle.py를 그냥 갖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활용 한번 해볼게요. 이제 파일 하나 만들게요. 음, hello py 03 만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모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모듈. 여러 가지 함수나 클래스 등을 기능이나 목적별로 모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뭐 import rectangle 그래서 r 그래서 rectangle 점 rectangle 그래서 뭐 15 이렇게 해서 뭐 print r 점 get area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프린트해서 아니면 r 점 get abs area에서 뭐 11, 22 이렇게 해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 get abs area죠. 이렇게. 근데 나는 이 rectangle을 매번 붙이는 게 싫어. 매번 붙이는 게 싫으면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import rectangle from rectangle import 별 이렇게 하면요. 요거는 뭐냐면 얘 이렇게 적으면 얘는 그 모듈명 여기서 이제 rectangle이죠. 계속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rectangle 뭐 hello world 한영빈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모듈명을 계속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from rectangle import 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모듈명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별 대신 원하는 함수 이름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from rectangle import 별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A는 rectangle 뭐 2, 3, 뭐 A 점 프린트해서 A 점 get area, A 점 get ABS area 이런 것도 가능하고 A 점에서 그다음 이것도 됐죠 이제 hello world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얘는 매개변수를 넣어줘야 되죠. 여기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임포트가 이렇게 코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
임포트 코드가 맨 위가 아니라 코드 중간에 삽입 가능해요. 굳이 맨 위에다가 다 임포트 할 필요가 없어요.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나 C샵, 그 C 이런 애들은 라이브러리를 위에다 다 때려 넣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갖고 싶은 외부 라이브러리나 혹은 내가 만든 클래스들 할 때는 임포트를 하시거나 혹은 from 클래스명 임포트 별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as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름을 numpy라는 이름을 np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문제도 풀어봤고 이제 클래스랑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죠. 함수도 이제 다뤄봤고 그다음에 파일을 좀 분리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예외 처리하는 건데요. try catch입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try catch가 아니고 try except입니다. try except예요. 그래서 exception as e 하면은 오류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try except에서 finally, finally 쓸 수 있고요. 이 finally는 여러분이 아는 그 finally랑 똑같고요. 그래서 try 결과랑 상관없이 뭐 except가 return을 하든지 말든지 finally에 있는 거는 무조건 수행한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pass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해요. 이 pass라는 키워드는요.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바나 C샵으로 바꾸자면은 이런 거죠. 자바, C샵, C 스타일이라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바, C, C샵에서는 요 조건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적잖아요. 자, 그 파이썬에서는 패스라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컨티뉴랑 건 다른 거예요. 컨티뉴랑 건 다른 겁니다. 패스는 그냥 지나가면서 밑에 있는 코드를 수행한다면요. 컨티뉴는 밑으로 지나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요. 뭐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게 numpy라는 친구랑 pandas, matplotlib 요걸 쓰는데요. 요 numpy를 이용해서는 주로 행렬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numpy라는 게 외부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이 numpy라는 녀석을 설치를 해야 돼요. numpy라는 녀석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한번 파일 만드시고요. hello-py 04 하고 저를 따라 적으시면 돼요.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해서 마우스 대보시면요. 뭐 numpy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거나 그리고 빨간 색깔 이렇게 눌러보세요. 어, 이렇게 인스톨 패키지 numpy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 지금 인스톨이라고 나오진 않네요. 일단 뭐 인스톨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인스톨 하면 됩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조금 당황했는데 당황할 필요 전혀 없고 자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마우스 대면요 이렇게 인스톨 패키지 numpy 눌러서 설치하면요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설치가 만약에 안 된다. 예,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눌러서 이 창에다가 pip install numpy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엔터 쳐봐요. 여기다가 pip install numpy 적고 엔터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pip 한 칸 띄고 install numpy 적으면 돼요. 요 pip라는 친구를 통해서 인스톨한다. 뭐를? numpy를. 이 numpy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pip 모시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빨간 색깔이 없어졌죠? 빨간 색깔이 없어졌고 ARR은 mp.array 1, 2, 3 하면은 리스트를 1차원 배열로 만들었어요. 어, 잠시만요. 일단 그냥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새 행렬도 만들 수 있습니다. mp.array 해서 1, 2, 3, 4, 5, 6 얘는 이제 2 곱하기 3 행렬을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print arr 뭐 print matrix 컨트롤 시프트 F10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리스트를 1차원 배열이나 2x3 행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넘파이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넘파이를 설치를 하는 과정을 터미널이라는 데 가가지고 터미널이라는 데를 가서 내가 이렇게 pip 한 칸 띄고 인스톨 한 칸 띄고 넘파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파이썬 패키지라는 데 가가지고 여기 파이썬 패키지라는 데를 가서 내가 직접 넘파이라고 검색을 해서 일단 여기 인스톨드 안에 저 같은 경우 인스톨드 안에 이게 넘파이가 있는데 없으면은 요거 선택해서 깔면 돼요. 음, 여기 파이썬 패키지나 터미널 가서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여기 코드를 적고 이제 출력을 해보시고요. 요거는 PPT 49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타이핑해서 출력한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행렬 합 같은 경우는 그냥 행렬끼리 더한 거예요. 이렇게 행이랑 열의 개수가 맞으면은 서로 더할 수 있고요. 행렬 곱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10 곱하기 1, 20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30 요거랑 그 다음에 얘랑 해서 30 곱하기 2에서 60 그리고 40 곱하기 뭐 40 해서 160 여기 220이네요. 220 이렇게 됐고 또 여기 150 같은 경우는 뭐 30이랑 뭐 40, 120이죠. 432에서 그래서 150 나온 거고 이런 식인데 요런 행렬 곱도 numpy.matmul 요거 하면은 알아서 곱해주겠다라는 거죠. 스칼라 곱 같은 경우는 요렇게 곱해주는 거 요건 스칼라 곱이고 요런 행렬 처리를 numpy에서 해주고요. 그다음 이 펜더스 같은 경우에는 numpy를 활용을 해서 활용해서 대용량 데이터 이런 걸 처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요. 엑셀 데이터를 읽어서 많이 이런저런 처리를 하거든요. 나중에 뭐 난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럼 한 번 더 봐보세요. 일단 저는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팬더스에서 보면요. 시리즈라는 자료형이 있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형이 있는데요.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173, 70.1, 1989라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키, 몸무게, 출생 연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다음에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시리즈.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예요. 시즌, 리전에서 지역이랑 날씨, 계절 정보 갖고 오고 거기에 두 개의 리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판다스죠, 판다스. 임포트 판다스 as PD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판다스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템퍼처, 인덱스 같은 경우는 리전, 그러니까 서울, 대구가 인덱스가 된 거고 컬럼은 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템퍼처가 그냥 데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서울은 봄에 몇 도고 대구는 봄에 몇 도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바 차트도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릴 수 있다. 그 단순한 1차원 데이터, 이 매트플롯립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물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 뭐 첫 번째 거는 7.1, 얘는 7.1이고, 얘는 39, 얘는 뭐 20,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여기 7.1, 39, 20, 마이너스 1인 거 보니까 대구 온도네요. 대구 기온을 이렇게 그 차트 형태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스프링, 썸머, 어텀, 윈터 대신에 한글을 써도 되는데요. 그냥 쓰면 한글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쓸 경우에는 어떤 폰트를 쓸지 여기다 정해줘야 돼요. 코드상으로. 그래야지 한글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받은 그 책, 요 처음 배우는 딥러닝 챗봇에 나오는 파이썬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파이썬 자체는요, 뭐 다른 언어들도 그렇지만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필요하거나 원하는 거는 그때그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선행 지식, 최소한의 지식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 보거든요. 뭐 플라스크를 알면 좋긴 한데 잘 몰라도 저랑 같이 쓸 수 있고요. 뭐 챗봇 구현을 내가 직접 하고 싶다. 뭐 토커나이징, 임베딩, 텍스트 유사도 그리고 딥러닝을 하면 돼요. 그 책에서 맛보기 수준의 간단한 내용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일단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 그럼 베이스는 익혔고 내가 뭐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심화된 내용을 배워야겠죠. 뭐 단순히 응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챗GPT를 쓰면 되겠지만 이거를 구현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더 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적인 이런 파이썬 내용을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